여기에서 이거 이자 배당 안 했네요. 그죠? 이자 배당 해야 되네. 깜빡했네. 그림 연구. 요거 해볼게요. 이자 배당 낯설기 때문에 해보겠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깜빡했네요.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이자 배당에 4점짜리가 있는데 직업은 5월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2번 해서 실현경이 때리고 여기에 직업은 기속은 2015년 17년도 5월, 직업은 31일. 채권 이자나 이런 거 다 쿠폰이 다 되어 있다, 그죠? 아주 편하게 되어 있죠. 112번 이제 보면 채권 이자의 종류는 보니까 66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 직업은 2017년도 3월 1일부터 2017년도 4월, 금액은 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뜬다, 그죠? 요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시고요. 그리고 해서 바꿔서 17에 서해산업 가서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부터 가도록 할게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밑에 할부 판매만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레파토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부산물 매출이 있는지 봐야 되죠. 근데 부산물 매출이 없어요. 그럼 일단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 매출을 인식하고 과목이 뭡니까? 매출조에서 얘를 일단 제품 매출 하나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인식하고 조회해서 뭡니까? 공사 수익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죠? 부산물 매각 있으면 하고 스타트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률의 차이니까 이쪽에 가서 공사 대림 본사 사업, 토급자는 대림, 주식회사는 대림 상사. 1년 95년 이후 계약분이고 도급은 여기가 9억 되겠습니다. 총공사 누적액은 4억 2천. 그럼 70% 정도가 되는데 총공사 예정은 6억. 그럼 70%고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전기에 9억 5천, 단기에 4억 7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만큼이 누락되어 있냐 이렇게 됐죠, 그죠? 4억 7천.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대림 본사에 가 보니까 얼마가 누락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률이 맞나? 왜 이렇지? 이거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 참 어이가 없네. 그래서 6,500만큼 지금 수익을 덜 계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뭡니까? 세무조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학계 등록해서 우리 기성부 차익 있죠? 기성부 차익 6,500만큼 유보 발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했죠, 그죠? 그런 후에 이거 나가시고 두 번째가 기타 수익 금액에 가서 할부 판매 수익 금액을 추가적으로 2천 해야 되고 2천 해야 되는데 2천을 하면 안 돼. 지금 계상한 부분이 1,200이니까 추가적으로 800 계상하고 원가는요 1,600 해야 되니까 640만큼 원가. 그러니까 더 해야 된다, 그죠? 원가를. 그리고 펑션키 여기 학계 등록에 가시면 이때 할부 판매 그죠? 예. 800 유보 발생 하나 하고 할부 판매 원가 있죠. 할부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과속 계상액 640 추가 계상 이렇게 하나 하죠, 그죠? 그런 후에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을 여기에다가 뭡니까? 우리 공사 수익금은 6,500 여기 인식하고 제품 매출은요 800 여기 인식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행하라, 그죠? 요거 1년의 과정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논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비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가상각비가 우리가 1순위니까
잘 챙겨가지고 볼게요.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에 보면 여기에서 요거 유보 잔액이 있는 있죠. 여기 비품 있죠. 온풍기에 관한 얘기고 기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비의 가장 중요한 고정자산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계장치 되고 코드는 구체적으로 주네요. 201번 포장기계. 취득은 2017년도 올해네요. 3월 5일 정률법이 되고 여기 보니까 정률의 5년입니다. 처음에 5년 찍고 그 다음에 포장기계고 경비 구분은요 제조원가로 본다 했으니까 1번 제조원가로 보고 업종 코드는 뒤에 있습니다. 그죠? 뒤에 업종 코드 가서 20번 찍고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초가액은 정기분을 얘기하고 단기분은요 신규 정가면 이쪽에다가 2천 이렇게 합니다. 그런 후에 단기 회사계상상각분은요 가장 나중에 합니다. 근데 이제 자본적 지출 500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를 수익적 지출을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자본적 지출 적시상각이라는 17번 난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건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뭐를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회사계상상각비에 회사계상은 700을 했으니까 수정해서 70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죠? 입력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2212번 온풍기 코드 301번 온풍기에 관한 거. 취득은 2015년도 12월 1일이고 일단 보니까 정률에 5년이니까 5년부터 찍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판관비다. 판관비는 기본값이고 우리가 업종은 05니까 뒤쪽에다가 여기 놓고 05 치고 넘어가고요. 그런 후에 우리가 취득 금액은 300이 되겠습니다. 300이 되고 우리 전기반상은 1250.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될 건데 전기 유보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20만 있으니까 전기 부인액 20 이렇게 입력하고 그죠? 아마 유보 잔액을 낸다는 말은 기왕 부인액 중 있죠. 송금 산입 추인액을 내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되었다 그죠? 그러면은 뭐 별다른 나머지 사항은 다 했고 여기 회사계상상각비는요 789 250 제가 했나? 왜 이렇게 갔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 후에 나갑니다. 나가서 지금 미상각분 상각 조정 명세표 돌려가지고 불러오기를 일단 해요. 그래서 정률법 2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상각부인액, 한 건은 뭡니까? 시인 부족에 나타날 거죠. 근데 여기 학계 등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일일이 2개를 기록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걸 하라는 건 없었잖아요. 감가상각비 명세표 학계표는 학계표를 하라는 건 없었잖아요. 보통 하라고 많이 하는데 그럼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학계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기계 있죠? 여기서 어차피 기계 감가상각비 그래서 2604 167 그래서 유보에서 이렇게 하면 좀 밑에 보니까 좀 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 기타 자산 할까요? 온풍기인가요? 송금 추인 이렇게 해서 90, 20 빵빵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이죠. 추인하는 걸로 그죠?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적었다가 안 적어도 되고 여기서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장 무리가 없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 감가상각비 여러분들 이번에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꼭 좀 챙기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보겠습니다. 접대비를 불러오면 일단 먼저 불러오기로 해서 기본값이 먼저 불러오게 하고요. 근데 수익 금액은 무시하고 아래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라고 지금 단서가 돼 있네요. 보니까 수익 금액은 여기 하라는 단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은 25580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특수관계자가 매출은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출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우리 회사에 지금 있죠. 접대비에 해당하고 요 금액이 같은지를 보세요. 같잖아요. 그죠? 같다면 모두 1만을 초과하는 접대비가 될 것이고
항상 이 금액과 이 금액은 똑같다. 그것만 알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제시하는 자료에 보니까 자동 반영되고 접대비 계상액 중 60만 원은 뭡니까? 정빙이 불비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빙 불비 접대비는 아예 원천적으로 날려버리죠. 정빙이 없다는 건 접대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60을 날리면 이게 줄잖아요. 그럼 여기도 줄고 여기도 줄죠. 왜냐면 여기도 정빙이 없는 걸 끌어오는 저격 코드에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금액이 60이 아니고 20만 원밖에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사람을 잡는 문제예요. 그럼 그거는 끌어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저기에 걸었으면 자동으로 끌어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정형화합니다. 60을 빼면 여기 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줄고 여기도 준다. 아시겠죠? 그것만 알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0을 빼요. 60을 빼면 여기도 똑같이 46180을 맞춰줘요. 46180 이렇게 맞춰줘.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60을 뺀다 이 말이에요. 60을 빼게 되면 60을 빼면 298만 원. 요 금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냐면 요 끝나고 광고 선전비가 우리 실질은 접대비인데 광고 선전비 계정에 나와 있고 이거는 매출 초에 선불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광고 선전비에 뭐 치면 지가 알아서 뭐야 계정에 833번 광고 못 걸어놔요? 아 제가 잘못 쳤네요. 이게 800 이게 지금 끌어와요. 그런데 계정 과목에는 80이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접대비는요 100만 원이 지금 밑에도 뭡니까 100만 원이 돼야 마땅해요. 그리고 이렇게 현물 접대비는 정빙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에 계산 우리 답은 여기에 100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이걸 100이라고 해서 시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정 과목에는 80이 있는데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100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100이지만 그거는 시분이랑 전혀 관계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정확해요. 계정에 이만큼인데 우리 접대비를 보는 금액은 이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편의상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100 했지 정확한 건 저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개인 경비 있죠. 그죠? 정빙불비, 불비 접대비 60만 원만큼은 상해 처분해서 날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 미사용액 있죠. 미사용액 있죠. 그만큼은 298만 원만큼은요. 우리 기타 사회 유출로 2단계 조정하고 세 번째는 접대비 한도 초과 그래서 15154, 15154 6번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시된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차분하게 뭔가 이거를 잘 보고 판단을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 구조는 우리 전산에 좀 맡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덤벙대지 말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은 별로 좀 싱겁게 됐어요. 우리가 퇴직연금에 할 때 지급액에 난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급이 있다면 반드시 있죠. 반대 조정이 유발되는데 지금 뭐야? 없으니까 조금 허접해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자세히 보면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정기의 태충의 부인액이 68750이고 요 금액이 올해 단기에 있죠. 3,200이니까 합한 금액이 최종 지금 부인액이 될 거라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굉장히 좀 서식이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정에 대한 얘기를 끌어오면 자동적으로 끌어오니까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법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추계획하고 기본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면 근데 이제 단기말에 부인 누계액이 이 금액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정기 자료잖아요. 그죠? 올해 지금 태충에 3,200이 더했으니까 결국은요. 이 금액만큼 더해준다는 건데요. 그걸 뭐 솔직히 안 더해주더라도 답은 맞아요. 원체 뭡니까? 한도액이 너무 커서 이거하고 전혀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이 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요. 이 부분만큼 우리가 합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3,200을 합하면 얼마가 되죠? 8,000, 3,000, 80750? 이게 됩니까?
맞나요? 네? 뭐라고요? 그러네. 100 그러네요. 1금액이 된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뭐 고치는데 얘를 먼저 고치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여기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은 얼마냐면 5,500이 됩니다. 없고요. 납입한 금액은 8,500이 됩니다. 우리의 논점은 올해 단기 납입한 8,500이 과연 송금 산입받을 수 있는지의 논점이다. 요거 한 논점하고 우리가 지급했으면 정기에 벌써 송금 산입 받아 먹었으니까 추인된 논점인데 지급액은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논점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송금 산입이 한도가 되냐 이거죠. 그럼 여기를 지금 입력해주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죠? 산식에 따라 만들어진 서식이니까 그럼 정기 얼마 받아 먹었냐 이 말이야.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5,500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기중에 부인 누계액도 아무것도 없어. 즉 이 말은 여기에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액이랄지 장부상에 있는 금액도 다 끌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송금 산입할 수 있는 누적액이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8,500을 냈으니까 당연히 다 뭡니까? 받아 먹는 꼴이 되죠. 그래서 큰 논점이 없는데 항상 지급액이 있죠. 퇴직연금 지급액에 입금 산입해서 추인되는 거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그리고 학계 등록을 하면 여기에 보시면 송금 산입 미달액인데요. 우리 퇴직연금 이렇게 해서 8,500만 원. 이거 처음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행하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러분들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은 하셔가지고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불러온 자료에 대해서 먼저 뭡니까? 우리 데이터를 그죠? 여기 입력을 여기에 기부금을 구분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보니까 향후에 배니까 기타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기부니까 법정이고 이건 수재미니까 뭡니까? 법정이고 종친에는요 기타가 될 것이고 불허유선 기정이 될 거고 시효 연장이니까 뭡니까? 우리 법정이 되겠다 그죠? 그럼 기타가 지금 150하고 얼마야? 200이니까 350만큼이 뭡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학계 등록에서 기타 기부금 있죠? 우리 처음에 보면 처음이 향후에 150에서 기타 사회 유출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종친회 기부금인가 종친회 200만 이렇게 해서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해서 두 건을 일단 입력합니다. 입력한 후에 여기에서 이제 한도 계산이 가는데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보통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면요. 이거를 소득금액 계산 내역을 줘야 하면 여기 있는 금액이 조정된 금액을 끌어온 형태예요. 그러면 이 입금 산입이나 송금 산입 금액이 내가 시부인을 잘못했다라면 그 금액이 개인차가 다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얘를 수정하라고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밑에 있죠. 이월액에 있죠. 한도 미달액에 있죠. 추인하는 금액을 정확히 맞추라는 거고 만약에 수정하지 않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단기 순이익 자체가 너무 커서 그걸 수정하든 아무것도 입력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답이 맞는 경우 있죠. 답이 맞게끔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런 우리 전산세무일급에서는 수정 전 금액은 얼마다, 수정 후의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까? 우리 TAT는 그런 말이 적거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답을 이것 때문에 틀리면 안 되니까 그죠? 넉넉하게 답이 똑같이 맞추는 어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답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인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월 결승은 없대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하단의 자료에 보니까 뭐가 이월액이 된 거예요. 다른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월 결승은 법정기 부금이 한두 초과액 될 리가 있나요?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한두 초과했다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 문제는 요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법정기 부금의 한도액이 뭡니까? 초과액이 없는데 한도 미달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지금 도대체 한도액이 1억 6천인데 2천도 안 썼는데 뭐 1억 한 뭐야 한 4천 정도가 지금 한도잖아요. 근데 뭐 레파토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하는지. 여기서 무조건 50%에서 500은 한도 초과액 500이 있더라도 무조건 다 어떠한 경우라도 송금사실을 만들라는 거예요.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면 돼요. 법정이 500이다. 그러면 그걸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밑에 하단에 치면 하단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뭡니까? 위쪽에 뭡니까? 활성화가 돼요. 이쪽에 500이.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16년도에 우리 첫 번째입니다. 2번이 되죠. 법인세법당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500이다. 그죠? 이렇게 치면 위쪽에 보면 이게 활성화돼요. 여기 활성화된다. 아까 전에 활성화 안 되던 부분이 매칭이 되면서 500을 뭡니까? 활성화되는 거죠.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와서 해당 연도에 추이는 얼마가 될까요? 500이 다 된다. 그죠? 그래서 법정기부금을 한도 초과액을 낸 이유가 우리 세무조정의 금액에 영향 없이 전부 다 뭡니까? 이 금액이 송금산이 추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500을 여기 입력하면 해당이 그죠? 다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 2차, 2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뭡니까? 꽤 많은 논점을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한다는 게 나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연습하셔서 하고요. 그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7점이잖아요. 35점이잖아요. 실기에서. 다른 거 있죠. 아까 전에 뭐 원천징수 뭡니까? 난리치는 것보다 오히려 뭡니까? 이거 하는 게 더 빠르죠. 훨씬.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세부터 먼저 프로가 35점을 매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논술 보고 어려운 거 뒤로 빼고 나머지 거 해서